안녕하십니까, 멜번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며칠 전에 캐럼다운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교통 안내 표지판 설치하던 두 분이 있었는데, 위에서 어떤 미친놈이 차를 미친듯이 운전하다가 두 분을 치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앞으로 평생 불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고 친 놈이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딜 도망을 쳤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한 놈 불러내가지고, 불러낸 놈 또 그것도 태워가지고 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잡네 못 잡네 하다가 어제 오후에 잡혔습니다. 이 두 인간이. 한 놈은 30살짜리인데 뭐 주소도 없고, 또 하나는 25살짜리 맨 그 캐럼다운스 거기 사는 놈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봤더니 그 30살짜리가 그 빨간 차, 여기 아저씨 돌아가시기 한 그 차 운전자다, 뭐 25살짜리다 하는데, 하여튼 두 놈 다 거긴데, 경찰에서 이제 조사도 하고 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조사하면 그거 답내겠죠. 이 인간 쓰레기들이 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지 아니면 영원히 땅에 묻어야 되는 쓰레기인지, 가끔 살다 보면 뭐 그게 고민입니다. 저거 답 없는데 싶은 인간들 많은데, 세금 들여가지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감방에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까 뭐 사진에 잠깐 나왔지만 이번에 돌아가신 분 성함이 티미 라케이라는 분입니다. 뭐 가족도 많고요, 주변에 평판도 좋아가지고 참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빌고, 부디 이 두 놈들 제대로 좀, 하여튼 뭐 말을 못하겠다. 70%, 80% 백신 접종률이 달성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길에도 많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까지도 하루 평균적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계속 넘게 나오고는 있어요. 다만 그 우려했던 만큼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아진다거나 중환자가 많아진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염병 학자들도 설명을 잘 못하던데, 폭발적으로 늘 거라는 이야기는 뭐 지금 다 들어갔고, 되려 지금 병원 입원 환자는 줄고 있고, 좋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여튼 그 병원에 몰려 들었는데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주정부에서는 진지하게 좀 손을 썼었죠. 손을 쓴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공립병원을 이제 코로나 환자 거점병원으로 이제 하고, 사립병원을, 그러니까 아까 공립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하면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사립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사립병원에도 뭐 중환자분들이야 계시지만, 사립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렉티브 서저리,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선택수술 정도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하지 마라 이거죠. 뭐 코로나 환자 막 밀려 들어오는데 뭐 다른 수술 해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 더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말이 많았죠. 그 사보험을 들어야 사립병원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들여서 더 나은 뭐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립병원 환자들한테 밀려서 아예 수술을 못 받게 된다. 뭐 물론 뭐 공립병원 사람은 사람 아니냐, 환자 아니냐, 뭐 이런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다가 환자가 생각보다 안 느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술은 하지 말라니까 수술장은 비어 있어. 수술장이 비어 있으니까 수술하는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 의료진들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뜬금포 없이 막 휴가 갔다 오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 의료인협회, 그 빅토리아 주에 있는 호주 의료인협회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안 된다. 뭐 사립병원뿐 아니라 공립병원도 그렇고, 그 선택수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한번 했었지만 뭐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또 나이가 들면 왜 뼈가 약해지고 하니까 또 어르신들 잘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뭐 엉덩이 뼈가 좀 나와가지고 그런 거 수술한다든가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은 거의 2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그 선택 수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씩 해주고 전면적으로 원래 하던 속도대로 못했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웨이팅 순서, 웨이팅 리스트가 엄청나게 걸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전면 중단시켜 버렸으니까 이게 뭐 환자가 그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길어진 웨이팅 리스트가 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병동은 비어 있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휴가 가고 있고, 이 뭐가 안 맞다 이거지. 솔직히 여러분들도 좀이라도 아프면 사람이 얼마나 좀 짜증나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뭐 1년 넘게 기다린 분들이 수두룩하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뭐 아까 의료인협회에서 항의를 많이 했나 봅니다. 뭐 며칠 전에 이제 다니엘이 뭐 자기도 이해하고 있다 뭐 이딴 소리는 했어요. 뭐 알기로 이 사람이 이해는 잘 하잖아요. 뭐 귀로 듣고 이건 잘하는데 문제는 이제 프로세스를 잘 안 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어제 보건장관 그 마틴 폴리 보건장관이 나와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멜번하고 진롱에 있는 병원에서 그 일렉티브, 그 선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건 아니고 원래 하던 수준 한 50% 정도 허용하겠다. 하지만 뭐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고 뭐 입원 환자가 많아지면 다시 또 중단할 수도 있겠다. 뭐 그건 당연하죠. 그 정도는 뭐 제가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이게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니까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뭐 어디 매뉴얼이라도 나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욕먹을 가능성은 큰 게 맞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수술 그 전면 중단시키는 건 되게 큰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진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은 초등학교 교육 마치면 대부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유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지. 안 하면 좀 이상하다 이거지.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뭐 사람 이해된다, 이렇게 막 계속 압박을 해야지 마지못해 결정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다 이거죠. 하여튼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주변에 수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빨리 좀 안전하게 수술 끝나고 좀 고통이 덜어지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호주 방송 연예계 거목이죠. 한국으로 치면 뭐 송혜 선생님 정도 되려나? 버트 뉴턴이라는 분이 작고하셨습니다. 이분이 뭐 1950년대부터 라디오 방송으로 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오래 하셨고, 호주 어떻게 보면 현대 방송의 뭐 역사죠. 저는 뭐 호주 방송을 뭐 그닥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안 보는 저조차도 이분 얼굴은 봤을 정도니까,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작년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뭐 이거저거 뭐 병이 많죠. 나이가 들면. 그러다가 뭐 한 달 전인가는 뭐 다리에 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다리를 절단을 하네 마네 뭐 이렇게 얘기까지 오가다가 갑자기 무슨, 제가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보겠던데 하여튼 병세가 악화되고 다른 합병증이 겹치면서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공로가 되게 많고 또 사람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여기저기서 칭찬도 많고, 그 빅토리아 주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10시에 시작해서 아마 지금쯤 끝났을 텐데요. 그 시내에 있는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500명까지만 조문객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례식이 있었고, 솔직히 뭐 코로나 아니면 제가 봐서는 뭐 몇만 명도 아마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계, 재계, 연예계, 뭐 방송계, 스포츠계 할 거 없이 각계 좀 잘 나간다는 사람 한두 명 정도씩 이렇게 참관을 다 했습니다. 뭐 조문도 읽고요. 고인하고 이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추억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호주 장례식에 뭐 많이 가본 건 아닌데 한국하고 좀 다른 게
고인과의 추억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마냥 이렇게 뭐 슬퍼하기보다는 좀 웃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도 많더라고요. 마침 멜번에 내려와 있던 스콧 모리슨 호주 수상도 이제 장례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빅토리아주 장이니까 다니엘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도 참가해서 조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까지 다 참석한 건데 대단한 분이셨나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머닝턴 페닌슐라 마운트 마사 쪽에 비치박스 하나가 60만 불에 팔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 헤이스팅스 맞은편 쪽에 샌드스톤 아일랜드, 샌드스톤 섬, 사석섬? 하여튼 사석도? 그 정도 되겠네요, 한국말로. 요 조그만 섬인데 눈에 보이시죠 지금? 요게 560에서 600만 불? 그 정도 사이로 해서 팔렸답니다. 공개 입찰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비밀리에 좀 팔린 모양인데, 새로 이 섬의 주인이 된 사람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어떤 누구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안 밝혀지죠. 이 섬이 예전에는 감자도 기르고 가축도 기르고 했던 그런 섬이라고 하네요. 전기는 들어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섬 둘레가 1.9km, 2km 조금 안 된다고 하니까 사이즈는 대충 가늠이 오실 거고, 주로 헬기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섬 내 남아있는 시설이라고 해봐야 저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편에 보면 조그만한 거, 흰 거 보이는데 저게 이제 좀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에 어떤 집중 되나 봅니다. 그거 정도 하나 시설 있고 다른 시설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 섬을 구입을 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비치박스 60만 불짜리 샀다고 얘기 들었을 때도 왜 그걸 그렇게 돈을 크게 주고 그렇게 사나 생각했었는데, 600만 불에 이 무인도 하나,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글의 김병만 정글의 법칙 이런 거 찍으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인간 쓰레기들 이것들 갖다 놓으면